교수님, 그 최근에 방위비 분담 문제가 아주 도마 위에 올라서 막 전 국민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수님께서도 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전 국민이 그 나서서 이제 우리라도 하자, 막 이런 그 캠페인에도 참석하신 것 같던데. 예, 이게 이제 근데 뭐 완전 해결된 건 아니죠. 네,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뭐 우리는 한 이제 1조 500억 정도. 그래서 네, 1조 500억. 예. 그 대신에 이제 옛날에 한 5년 정도 단위로 협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불만이 있다, 이게 현재 지금 그렇게 해서 예,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 2020년부터 적용될 것은 바로 지금 또다시 이제 협상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타결된 것이 아니고 이제 일단 2019년도에 이제 이제 뭐 미군 기지가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에만 이제 합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참 지난번에 그 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1조 못 넘긴다. 미국은 한 이제 뭐 저기 뭡니까 10억 달러 이렇게 했을 때 한 이제 1,200억 정도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모금하자. 우리 미국 없으면 안 되니까 북한 영국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고, 거기에 우리 이해란 대표께서도 이렇게 좀 뭐 1,000만 원을 그때 약정도 하셨는데, 예. 그래서 뭐 다행히 이제 타결됐습니다만 제대로 이제 뭐 완벽하게 한미동맹이 복구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방위 분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위 분담은 미국의 국방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미국에 있던 군대가 한국에 옵니다. 보면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그 경비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본국이니까. 미군 기지가 민간인도 막 댕깁니다. 예, 그럼요. 미군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 기지가 넓기도 넓지만 그 사이에만 민간인 차도 막 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 일정한 시설 위에는 다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뭐 북한에서 간첩을 내려왔는지도 그렇죠. 그다음 또 특별히 이제 사실은 뭐 사람이라는 게 전투만 할 수 없고 좀 릴렉스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으면 미국 내에 있는 그 미군 기지 시설이 아니고 미국 내에 있는 오락시설은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커뮤니티에 있는 거니까. 근데 요금은 그게 없으니까 자기들 지금 또 새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NPSC라고 해서 Non-Personnel Stationing Cost라고 합니다. 비인적 주둔 비용. 봉급, 무기 장비 이거 뺀 나머지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미국이 다 이제 했는데 좀 경제도 힘들고 너도 좀 잘 살게 됐으니 좀 같이 분담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미국에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아니죠. 여기서 다.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게 지금 이제 미군 부대 근무하는 뭐 경비를 포함해서 그 한국인 근로자. 이게 한 40% 조금. 그러면 그때 한국인들 월급 주는 거네요. 그렇죠. 한국 월급 주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일본은 자기가 직접 줍니다. 그래요? 예, 우리는 이제 미군 줘서 주는 거고, 근데 이건 우리도 직접 주려고 그러는데, 이 근로자분들께서 안 한다고 그럽니다. 왜요? 우리 정부한테 받으면 좀 뭐 그럴 것 같으니까. 정부의 약속을 좀 잘 안 지키니까. 그렇죠. 정권이 많이 바뀔 때마다 이상한 정권이 많이 오잖아요. 그거는 사실 40%는 뭐 우리가 주던 비율도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40% 조금 넘게 이제 그 건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또 이제 한미 양국이 전투할 때 필요한 시설 있지 않습니까? 한미 양국 예를 들어서 뭐 비소를 짓는다. 연합작전을 위한 그거 이제 가지고 그것도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 군수물자가 수송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내에서. 뭐 그렇겠죠. 기차 타고 부산에서 와서 이렇게 뭐 해야 되니까 하역도 하고 그 비용을 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미군이 여기 추가로 드는 비용이죠. 그래서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군요.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한테 소비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설계비 8%만 이제 이건 한국 내 소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설계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 미국 회사에 설계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겠네요. 한국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40%의 뭐 8%니까 그것도 뭐
이 건설비의 8%니까 그것도 한 3, 4%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다 우리한테 이제 소비되는 거고, 주로 이제 뭐 이 원화 또는 이제 현물, 건물 우리가 지어서 주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너무 과다하다는 그건 아니시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런 생각하고 저는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자, 우리가 전 세계에 이제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는데 고마운 건 전혀 모르더라. 그리고 유럽을 한번 보자. 유럽은 지금 국방비의 2%도 안 되는, 국가 예산의 2%도 안 되는 국방비를 쓰거든. GDP 2%도 안 되는. 근데 미국은 3%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게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경제 발전하면서 우리는 지금 2.5% 정도 했죠. 우리는 많이 쓰네요. 우리도 훨씬 적죠. 사실은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6% 정도 씁니다. 우리 미국보다 적으니까. 아니 우리가 사실 분단국으로서 그럼요. 북한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적겠어요. 그게 다 미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다 옛날에 못 살 때는 우리가 다 담당했는데 이제 잘 사는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제 유럽도 자꾸 좀 더 내라 그러니까 자꾸 싫은 기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뭐 하겠다. 우리가 무슨 그래서 이제 영어로 사커라는 걸 썼습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나라 말로 호구 정도 돼요. 더 이상 내 세계 호구는 안 되겠다. 다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은 그래도 잘 합니다. 한 50% 정도 냅니다. 이제 이 일본은 한 80% 정도 돼요. 근데 냅니다. 그러니까 아니 야 그럼 뭐 왜 50% 내는 게 맞냐? 100% 다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도 그렇게 이제 뭐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 그렇게 뭐 말은 그렇지만 다 요구하는 우리가 저는 태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군 내라고 할 때 그래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먼저 지원해주겠다 해놓고 이제 뒤로 가서 그렇지만 우리 참 경제도 그렇고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정도 합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본이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안 된다 말이지 뭐 우리가 너가 우리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너가 필요해서 있는 거 아니냐 또 이제 뭐 좌파 인사들이 뭐 똑똑한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막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많이 주는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주거든요. 주면서도 많이 주기도 하지만 태도를 기분 좋게 해주니까 뭐 오히려 참 그래, 뭐, 일본 충분히 잘해준다. 오히려 일본은 내려가기도 해요, 이제. 그래요?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는데도 기분 나쁘게 쭉 가는 게 자꾸 이제 요구받는 거죠. 이번에도, 결국은 보십시오. 처음에 잘 합의를 했으면 이 정도로 안 될 수도 있었고, 또 기분 그래요? 좋게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9,600억에서 이미 이제 4,000억 정도로 올렸거든요. 그러고도 제대로 지금 계속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쁘고. 옛날에는 5년 단위로 해서 물가 상승률만 올렸습니다. 5년 동안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 또 하니까 또 여기서 뭐 10% 20%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기분도 나쁘게 하고 오히려 돈은 더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년마다 하면 훨씬 선해일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도 이게 집 계약할 때 지금 조금 비싼 거 지금 계약하는 게 낫지. 나중에 되면 자꾸 올라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옛날에는 사실은요.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하도 이게 반미 정서가 커지니까 그거 할 때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미국은 뭐 그 당시에 돈도 많았고 뭐 우리하고 워낙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이 나쁘다고 그래 알았다. 깎아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뭐 한국 사정 감안해서. 근데 우리가 사실은 비협조적으로 나감으로써 오히려 이 손해를 본 겁니다. 아마 이게 이런 뭐 새들어 사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과기를 하면서 집주인하고 아이고야 집주인이 뭐 내가 참 싸게 해주고 있지만 저도 좀 뭐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올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 알겠습니다. 뭐 보니까 제가 참 다르게 비해서 싸게 있는데 올려줘야지요. 하면서 이제 올려주면서도 근데 참 저도 뭐 참 이게 장사가 이렇고 이래서 합니다. 다음 내년엔 좀 더 올려주겠습니다. 하면 뭐 그러세요. 뭐 이렇게 잘 되는데 이제 아니 뭐 이거에서 저 뭐 집주인이 덕보는 것도 얼마입니까? 제가 벌어주는 게 얼마인데 뭐 이래 되면 기분 나쁘니까 해마다 이제 자꾸 이제 올려가는 거죠. 그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방위비 분담을 계속 협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것도 그게 비용이 돈보다는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한미 동맹에 끼치는 영향이 크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거 국방부에서 했어요. 국방부에서 미군들하고 하니까 서로 잘 아는 처지니까 예. 되는데 그게 그때도 조금 이제 반미 감정 때문에 이제 막 국방부 군인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외교부에 넘갔거든요. 미군하고 한국인끼리 이게 충돌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외교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 더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애착심이 없는 거죠. 군인들이 하려면 어쨌든 미군들도 설득을 하고 뭐 해서 이게 한미 동맹이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설득하고 잘 해나가는데 외교부는 그 애착이 없으니까 안 되면 안 되는갑다, 뭐 되면 되는갑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는 뭐 외국 협상팀도 그다지 재량권이 없었다고 그래요. 계속 청와대에 보고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량권을 좀 줘야 됩니다. 이제 협상팀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뭐 우리 이제 뭐 GDP도 많이 크지 않습니까?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조 정도 갖고 말이죠. 이 미군의 장비 가격만 그 2011년도에 국방대학교의 권은철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군의 장비 가격만 17 내지 21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걸 우리가 다 살려면 그렇죠. 17조 내지 21조를 그냥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그것도 첨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해해서 그 다음에 증원군 들어오는 거 생각하면 뭐 이 계산이 참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조를 갖고 이러는 거죠. 1조가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 국가 예산의 0.2%예요. 그리고 국방 예산의 2%밖에 안 돼요. 예? 그거 갖고 미군의 그 많은 장비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참 이익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뭐 반미하는 사람들이 뭐 미군이 뭐 이자놀이 한다, 뭐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준다,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예. 전혀 그거는 가짜 뉴스네요. 그렇죠. 다 자, 미군 우리 현물로 주고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가는데 이게 건물을 질 때 조금 집행이 이 건물 공사가 늦어질 수 있잖아요.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미국은 우리 은행처럼 뭐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게 돈 줍니다. 오히려 수수료를. 그럼 보세요. 은행이 우리 돈을 관리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티은행에 넣는데 시티은행은 이제 미국은 이자를 안 받고 있고. 그러니까 또 일부러 좌파는 그럼 시티은행이 이걸 갖고 말이지 돈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럼 은행은 사실은 이제 돈 관리해 주는. 돈 관리해 주는. 그렇게까지 따지면 뭐 지금 그럼 뭐 우리도 뭐 은행이 항상 돈 버는다고 돈 뺐어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그 좌파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싫고 그냥 묻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싫고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애들은 다 미국 가서 공부시켜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저는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렇게 좋은 사회면 저는 거기 가셔서 살으시라. 그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거기는 혁명이 완수가 됐고 그게 혁명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이제 그 백이 숙제가 이제 이 주나라의 그 왕을 싫어해서 이제 그 수양산에 가서 이제 주나라의 음식 안 먹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성산문이 거기 가서 거기에 나는 고사리는 주나라 거 아니냐. 어? 그렇잖아요. 공기는 주나라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 지탱을 하면서 하루 먹는 거, 자는 거, 이거 전부 다 우리 사회의 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자기 땅이라고 사람들 길 못 건너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길로 못 쓰게.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땅에는 다니면 안 된다. 그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쌀을 먹는 거는 내가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가르치는 서비스를 하고 그 대가로 농민들이 그렇죠. 키운 쌀을 먹습니다. 그렇죠. 농민들은 제가 또 가르치는 그걸로 혜택을 받고 그렇죠. 서로가 이렇게 분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회가 지탱되고 발전하는데 기여를 못하고 오히려 계속 잘못되도록 하니까 사실은 우리 땅에서 나는
뭐 음식, 그 다음에 뭐 공기 이런 건 먹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지금 그 정말 인구의 한 75%가 영양실조거든요. 실제로 영양실조고 그 중에서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그 아사 직전에 있거나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려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 사람 못 살 때라는 건 뻔히 다 알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배 터지게 먹으면서 북한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정신병이 아니면 그럴 수가 그렇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정신병자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요즘 느낀 거는 참 인간이 굉장히 우리의 이 지성 이게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육사도 나오니 사람들이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에 막 몇 년 노출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한두 가지에 계속 노출됨으로써 사고의 균형성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어떤 이 우익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이제 자익도 들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나치지 않는가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야 되죠. 저는 그분들도 이제 진짜 한쪽으로 계속 생각하는데 그런 내가 과연 이게 균형 있는 생각인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게 항상 어느 한 곳을 싹 빠집니다. 옛날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서 같이 자살하는 거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으로. 어느 한쪽에 빠지다 보면 그래 되거든요. 그만큼 저는 인간의 사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물의 영장이라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뭐 튼튼하고 뭐 안정적이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지금 보십시오. KBS에서 그 김정은을 환영하는 그 무슨 위원장이가 걔를 불러다가 그 김대동이가 방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공산당이 좋아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김정은이가 멋있다 이거예요. 김정은이가 멋있는데 그럼 북한 주민들은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나오다 봤는데 충정로 거기에 가게 되면 서울문화사인가 뭐 그런 거기 있어요. 거기에 아직도 붙여 있어요. 환영합니다. 환영.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민족 중흥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누구를 너무 그렇게 악마화 할 건 아니지만 김정은이가 악마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지금 자기 고모부를 살해했죠. 그렇죠. 자기 이보경을 또 살해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도 지금 그 허위총국에서 뭐 반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90명에서 한 130명 그 사이를 축적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매일 자고 깨나면 어떤 처형 아니면 숙청 이런 것에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란 말이죠. 사실은 나는 김정은이가 지켜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김정은이가 지켜야 되는 건 자기 국무위원장 자리일 뿐이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누구 지금 김정은이 죽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참 난 대한민국 이 젊은 세대가 대학 공부도 마쳤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스라엘을 한번 볼 필요가 이스라엘은 자기 세대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후손들한테 핵 위협은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라크가 핵발전소 짓는 거를 부숴버렸습니다. 81년도에. 시리아가 짓는 것도 2007년도에 공개해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럼 뭐냐면 후손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욕을 먹어도 좋다. 전 세계에 그냥 저렇게 잔인한 사람 있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어쩌면 결혼할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과연 북한 같은 사회에 살기를 바라는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자꾸 이제 나름대로 어떤 뭐 잘못 들은 어떤 한 단편적인 거기에 몰두될 때가 아니면 자기 자식들이 어떤 세상에 살기를 바라는가. 근데 저는 또 이제 우리가 더욱더 어깨가 무거운 것이
어떤 연유든 간에 저는 이 한국 내에 북한의 지적을 받는 또는 북한한테 약점이 잡혔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의 실상과 북한 실상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 자기 생존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이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최근에는 굉장히 힘도 얻었고 그때 우리가 더욱더 사실 이제 이 적극적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더 이제 어깨가 무겁다고 봅니다. 교수님, 이건 제가 그냥 너무 이렇게 너이러제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그 정전선언, 대북제재 해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막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명절까지도 김정은이 내려오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서 평양 원만을 청와대에서 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정전선언, 김정은을 이렇게 계속 떠받들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구조적 파괴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눈 뜨고 보니까 그런 게 많이 파괴가 돼 있어요. 저는 사실 김정은이 기어내려오는 것보다 더 겁나는 게 대한민국이 스스로 이 체제를 독재 체제로 바꿔가는 거.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실 우리 자유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떠들 수 있는 거지. 밥줄이 정부에 매달려 있으면 북한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